안녕하세요, 대엽군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울리는 글,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에세이스트 조현주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 올렸던 이 책 사소하지만 내 감정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시고요. 그러면은 조현주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사소한 내 감정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작가님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네, 거의 비슷한 일상 보낸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책 이렇게 네. 새로운 게 나오게 돼서 또 이렇게 작가님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책 나올 때마다 네. 뭐 시간 괜찮으시면 네, 그럼 저희 책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소하지만 내 감정입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 이제 전편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책 리뷰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작가님을 한번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리뷰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책, 감동이 있고 사소한 감정을 긁어주는 이런 책이에요. 우리 조현주 작가님의 사소하지만 조현주 작가님의 감정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 지금 벌써 4번째 책입니다. 네, 첫 번째 책이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제주에서 빛난다. 그리고 아빠 식사하세요. 그리고 책 컬러풀하게, 오늘 옷 복장도 컬러풀하게 딱 맞춰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아직 제 리뷰 영상 못 보셨죠? 네. 거기에 제가 또 이게 또 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왠지 또 작가님 분홍색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네, 느낌이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또 책 표지도 이렇게 하시고 오늘 또 복장도. 출판사 측에서 네. 제가 좋아해서 분홍색을 좋아해서 이걸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뭐 분홍색을 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유난히 좀 집착하는 게 있었어요. 색깔에. 지금까지 아직 분홍색보다 더 좋은 색깔이 없어서 네, 옷이나 무슨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는 분홍색인 게 많아요. 또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책도 제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4번째 책인데 첫 책이 나왔을 때랑은 또 되게 색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뭐 더 감정 같은 게 이런 기분이 있는지. 그게 다를 것 같으면서도 또 크게 다르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아직 경력이 조금 더 쌓이면 그때는 여유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좀 정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오면 또 긴장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벌써 4번째라 좀 예전보다 많이 여유가 생기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제 난 벌써 4권이나 된 작가인데 이런 마음은 좀 안 생기나요?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오히려 더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 4번째면 사람들이 초보 작가라고 말을 안 해줄 것 같은데 4번째 냈는데 뭐 별로 성장한 게 없네? 라든지 아니면 뭐 더 좋아진 게 없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사실 글은 저는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보다 글이 편하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말보다는 편지, 쪽지, 저희 때는 쪽지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런 거, 편지, 그리고 일기, 이런 메모,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늘 하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작가가 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작가를 꿈꿔본 적도 없었고 그냥 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늘 썼던 것들 그냥 그게 다 전부였는데 그 글이 책이 된 계기는 사실 좀 마음에 쌓였던 분노, 사실 저는 분노가 시작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혹시나 글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런 마음으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막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뭐 일개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말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았던 거, 억울한 거, 내가 분한 거, 마음속에 쌓였던 거 이런 거를 좀 글로 풀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후련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약간 좀 후회스러운 면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이왕 풀어낼 거였으면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중에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 풀어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나 내가 뭐가 막 쌓였어, 분노 이런 감정으로 쓰실 거면 딱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한 박자만 쉬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신 다음에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분노를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있는 첫 책. 네. 네, 그 사장님 얘기 좀 네. 합시다. 네, 사장님한테 했던 얘기들. 네. 또 그 책에 대해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주현주 작가님의 첫 책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 후기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기 또 영상에 지금 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잘은 못 쓰지만 작가님 글은 굉장히 이제 간략간략하면서도 그리고 뭐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없이 정말 무덤덤하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콕콕 찌르시는 그런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자기의 글쓰기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잘 써야 된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깨진 계기가 제주 그곳에서 빛난다라는 제주 여행 에세이를 썼을 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여자 혼자 막 너무 즐겁게 여행하는 것처럼 썼어요.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당연히 좋아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출판사와 첫 미팅을 할 때 그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희가 이 원고를 선택한 이유는 우울해서 자기가 우울한 감성을 좋아하는데 자기 감성을 딱 건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다니요? 얼마나 재밌게 쓴 건데요? 그랬더니 아닌데 글은 거짓말을 못하는데요? 그러시면서 이거 굉장히 우울해요. 그 우울한 감성 제대로 건드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성이 많기는 한데 그거를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숨기려고 더 막 잘 쓰는 척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숨기지 못한 게 글은 거짓말 못한다는 말이 그런 데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집자분들이나 출판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읽어보셔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좀 아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저랑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생각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본인이 발랄하다거나 뭐 재밌다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글은 거짓말 못한다는 거 정말 사실이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짓말 못하는 거는 내가 숨겨봤자 뭐 하는 척 해봤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욕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뭐 지금도 여전히 그 약간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우울한 거 그냥 감성 그대로 그냥 네. 편하게 숨길 필요 없이. 네. 숨기려고 해봤자 어차피 드러나더라고요. 대단하게 뭐가 확 바뀌었다 뭐 이런 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글을 썼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글 써서 먹고 살는 거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책만 쓰는 건 아니니까 글로 먹고 사는 법을 좀 많이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좀 다양한 기회가 좀 열린다는 거 그게 좀 좋고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아직까지 어디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제주 그곳에서 빛난다라는 책을 읽고 어느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마 1인 기업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내서 뭐가 내 인생이 뭐 180도 바뀌고 뭐 인생이 대박이 나고 막 이런 거는 정말 허황된 거고 꾸준히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많이 열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만 쓸 때는 잘 몰랐는데 뭐 이제 신문에도 쓰고 잡지에도 기고하고 뭐 취재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길로 연결이 되고 이러는 게 그냥 요즘은 뭐 책이 나를 알리는 뭐 1인 브랜드를 알리는 게 뭐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의 좀 광고는 있긴 한데 책이라는 게 이런 이점이 좀 있구나.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책으로 인해서 나를 좀 사람들이 이미 다 파악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또 열어주는 이런 게 뭐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아직 좀 얼떨떨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만약에 더 꾸준히 하다 보면 나만의 뭔가 좀 많이 쌓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께 자기만의 콘텐츠를 좀 확실하게 해두면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책을 통해서 뭐 이제 작가의 삶이라는 게 크게 뭐 그런 건 없지만 뭔가 새로운 기회 창출의 기회는 네, 분명히 많아지는 된다. 것 같아요. 네. 네.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이 열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거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책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제 그냥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담아주셨어요. 네. 근데 누구나 겪고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누구나 글로 담아내고 누구나 책으로 내지는 못하죠. 또 이런 걸 잘 살리는 게 또 저는 작가님의 또 특별한 능력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가 정말 다양합니다. 소재가 다양한데 그런 소재에 대한 거를 어떻게 평소에 캐치를 하시는지, 특별히 뭐 소재에 대한 뭐 자기만의 뭐 그런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소재는 사실 별 특별한 고민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상의 모든 것이 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관찰력의 차이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조금 제가 예민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청각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한데 그런 걸 한 번 들으면 잘 잊지를 못해서 그때 또 메모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쌓이면 그날 일기가 되고 이제 그런 소재들이 쌓이면 이제 거기서 괜찮은 것들은 책이 되는 건데 글의 소재는 사실 상관이 없고 이게 책이 되고 싶으면 책은 주제와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획을 잘 하려고 하지 소재는 사실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웬만한 건 다 써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했던 건데 이제 제가 아직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작가님 이제 세 번째 책 아빠 식사하세요. 이제 그리고 이 안에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또 책의 또 하나의 작가님한테는 책이 되었고 또 소재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왜냐면 또 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건드리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빠랑 둘이 산 지 오래됐으니까 하루 중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빠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다채로운 분이에요. 굉장히 웃기기도 하셨다가 진지하기도 하셨다가 장난꾸러기이기도 하셨다가 근데 또 연세는 젊으신데 사고방식은 또 약간 옛날 분이시라 이런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에피소드가 참 많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동네에서 딸바보로 유명하신데 어떤 사람이 동네 분이 저희 아빠한테 딸바보라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당신 딸 바보라는 줄 알고 딸바보가 아니라 저희 아빠는 이제 그 말을 몰랐을 때 그래서 저희 아빠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제가 제일 잘난 줄 아시는 분인데 딸바보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씩씩거리시길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딸바보는 딸밖에 모른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그랬더니 너 바보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 오빠 그렇게 사소한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보면 되게 웃긴 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 너무 즐거워하고 그렇죠. 저희 친구들도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니네 아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특별하다고 생각 못 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희 아빠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특별한 분이야. 너무 재밌는 분이야. 이런 말 많이 해주니까 그냥 그럼 아빠 얘기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아빠한테도 한번 의견은 여쭤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아빠 얼마 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평상시에도 농담 많이 하시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아빠도 별로 뭐 거부감 없었고 오히려 아빠 흉만 보지 마라. 아빠도 이제 저한테 미안하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 아빠 흉 보려고 그런 거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시고 했는데 우선 아빠가 유쾌하게 받아주시고 저도 아빠에 대한 추억 남기는 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써보자 했는데 그 책 나오고 아빠가 우선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효도가 사실 별게 아니니까 그런 게 효도잖아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때 아빠가 책 들고 막 또 동네방네 들고 나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셨으면 이제 그걸로 만족했던 책이죠. 네, 사실 이번 책의 소재는 감정입니다. 네, 감정.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 워낙 이기주의인 사람들도 많고 뭐 나 혼자만 그리고 내 가족, 내 품만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조금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 그리고 넘어서 내 감정마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많이 외면하게 되는, 신경 못 쓰게 되는, 그냥 좀 팽개쳐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면서 내 감정마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돌볼 수 있는, 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책 속에서 저는 그런 계기가, 메시지가 있는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책을 쓰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낯가림도 심하고 소심하고 학창시절에 발표를 시키면 울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감정을 좀 많이 숨기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숨기고 살았지만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에 책에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 제가 감정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감정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사람들한테 비춰졌던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기나 메모나 이런 거를 저는 그냥 매일 일기를 썼었는데 그 일기를 이제 그때부터 감정 일기라는 걸 쓴 거예요. 그 어떤 독자분 리뷰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감정 일기가 뭔지 몰랐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사건 위주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위주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그게 주된 이제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아요. 저는 제가 좀 눈치도 많이 보고 억눌려 있던 게 있어서 그걸 표출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예전에는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가 아니라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해? 그때 말하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 혼자 참고 뭘 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결국 다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나를 뭐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엔 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감정마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인데 다른 타인이 평가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스스로 써보되 정말 솔직하게 쓰긴 했는데 사실 책에 담기지 못했던 그 초반의 내용들은 사람 몸으로 따지자면 정말 피투성이 정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누구에게 보여줄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썼던 얘기들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성격도 같이 변한 건지 좀 너무 솔직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이러면서 좀 이런 면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러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랬으면 그거에 굉장히 제가 예민해서 하루 종일 그거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소심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 감정이니까, 뭐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뭐 이렇게 솔직하게 했는데 그게 싫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 감정이지 뭐. 그냥 감정을 분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나까지 기분 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감정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와 뭐 이렇게 평생 같이 갈 그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그렇게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분리가 되는 거. 그러면서 확실히 편해진 건, 제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제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을 다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예전에 돌이켜보면 사소한 소소한 거에 너무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 감정 너무 살피고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돌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제가 느껴서, 사람들도 좀 이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대신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풀어서 이제 에피소드와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로 쓰고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 이런 것도 좀 실어서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리뷰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문가 인터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도움 받았다고 해주셔서 저도 그 전문가 분들께 항상 이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도 이제 상담사에 대한 좀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제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심리, 감정 이런 건 전문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담사들도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잘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그래서 그 인터뷰를 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읽어보면서 너무 소홀했던 내 감정에 대해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감정 일기를 써보면 좋겠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써보고 싶긴 한데, 네. 이제 뭐 글쓰기, 책도 좋지만 또 개인적인 취미 궁금한 것도 있어요. 또 보니까 음악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은 저희 작가님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게 라이브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남아 있나요? 모르겠네요. 오래돼서. 따로 안 주셨으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봤는데 그때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저도 댓글을 달았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네 하고 책을 보니까 또 통기타에 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버리지 못한 통기타. 네, 또 음악 그리고 기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음악은 사실 직업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하셨고, 어릴 때 근데 집안 형편이 이제 넉넉지 못하니까 뭐 학원도 못 다니고 레슨 뭐 더더욱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하는 합주부 이런 데 들어가고, 중학교 때는 또 이제 학교에서 하는 또 합주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제 딴에는 그렇게 해서 뭐 사물놀이도 하고 음악에 관련된 거는 쭉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아빠가 제가 어디서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러면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해서 잘 노는 사람들이 좀 음악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딴따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딴따라 하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뭐 집에서 하는 거는 좋아하시지만 직업으로 삼는 걸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빠랑 좀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빠 몰래 음대 원서 쓰고. 이것도 처음 듣는데? 그래서 또 붙었어 또. 정말 여기 블로그에 안 올리시는 글이죠, 이게, 그죠? 네.
떨어지면 말자 그랬는데 붙었어요. 실용음악과였나요? 네. 그래서 갔는데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 느낀 게 다른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구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레슨, 악기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4-5개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학비도 학비지만 뭐 들어간 생활비도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대를 다니면서 혼자 한다는 거는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네. 말이 안 되죠. 거의 밤새, 그러니까 밤 자는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돼서 남들 잘 때는 무조건 밤새 편의점 알바, 깨어있을 때는 뭐 중간중간 할 수 있는 알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직업으로 삼지는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건 투성인데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되지 않는 것 있다면 딱 2가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악은 했다는 거. 그리고 제주를 원 없이 다녀왔다는 거. 그 2가지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2가지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이런 걸 쌓아 나가야 되겠죠. 아니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작가 생활 하시면서 뭐 음악적인 활동을 뭐 하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글쎄 뭐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 20대 때하고 배의 힘이 달라서 노래가 예전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속상하고 하면 할수록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평생 놓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속 살아가면서 놓고 싶지 않은 꿈을 또 사람이 하나 정도는 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당장 뭐 지금 뭐 가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음악적인 분야에서 또 활동하시는 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게 독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어요. 음악 올려주신 거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와 진짜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서 왜 실버 유튜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모델도 많잖아요. 맞아요. 명이 길어지면 실버 가수 틈새, 죽기 전에. 그때 당시 틈새 시장을 또 죽기 전에 네. 뭐든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만큼 뭐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속상함? 그런 걸 좀 버리면 이제 100% 즐길 수 있을 때면 뭐 하나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또 뭔가 다른 또 그런 욕심은 또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또 고민이 또 아직도 그런 게 있으시군요. 또 아직 놓지 못한 꿈이 있고. 그럼요. 음악은 그랬죠. 직업으로 삼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이게 놓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또 뭔가 블로그에 조만간 새로운 또 음악을 올려주시는 걸 기대를 하고, 또 오늘을 계기로 또 음악에 대해서 한 번 더 작가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책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 방금 전에도 이제 후회가 없는 게 제주도를 원 없이 가셨다는 거. 그럼 앞으로 더 원 없이 가실 거고, 이제 2번째 책 제주에서 빛난다 책이 있었죠. 이제 작가님한테 바다란 제주도는 어떤 곳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는 고향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보면 그냥 고향이니까. 저는 태어난 고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태어나서 내가 고향을 정할 수 있다면 2번째 고향이라면 제주도. 제주도는 2번째 고향, 마음의 고향, 그런 느낌이고, 바다는 사실 제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더 바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마을이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알잖아요.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뭐 식당이나 뭐 미용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는 뭐 사람이 떠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건물이 허물어지는 거 이런 거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동네 기차
역이 기찻길이 완전히 다 사라졌던 날 그건 좀 슬프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기차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는 기차역도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래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주변의 것들이 계속 변해도 어쨌든 내가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딱 느낀 순간부터 그렇게 바다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앞에 있으면 사실 혼자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 혼자 다니면 아직까지도 가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바다 앞에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자기 논으로 바쁘기도 하고 뭐 아무도 사람들이 다 바다만 보지 저를 보진 않잖아요. 뭐 누가 혼자 와서 뭐 저러고 있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진짜 완전히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제주도였고 제주도의 바다였고 그랬는데 제 친구들이 오래된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계속해요. 몇 년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같이 안 갔어요. 이유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좀 변하면서 이제 너무 솔직해져서 말을 돌려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 아니 그 정도야. 뭐. 불편하고 혼자 가고 싶다. 제주도는 혼자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워낙 오래된 친구들은 한 번은 갈 수 있지 않냐 우리랑 뭐 이렇게 한 하는데 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네끼리 가라 그럼. 내가 짜주겠다. 일정표를 짜줄 테니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는데 걔네들은 이제 저랑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싫고 계속 그걸 지금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제주 바다는 혼자 가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혼자 친구들이랑 안 가는 건 확고하신 겁니까? 네. 아직은 친구분들 안 된답니다. 그냥 모여서 따로 가세요. 작가님 빼고. 그럼 이제 바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고 울릉도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바다가 많은데 왜 굳이 제주도였나?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주도에 제가 제주 동쪽 마을에 한동안 너무 빠져서 제주 동쪽 마을에 가려고 제주도를 갔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직장 생활할 때 주말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유가 해변가니까 그냥 드라이브 코스로 이렇게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정말 생뚱맞은데 여기 정자가 왜 있지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도보로 제주 여행하다가 거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이제 목베개 하나 하고 거기서 누워서 낮잠을 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결벽증은 아닌데 이렇게 어디 바닥에 앉거나 이런 네. 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들어 누워서 낮잠을 잤더라고요. 한두 시간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했어요. 혹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아니 그때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도 잘 못 잘 때였거든요. 직장 다닐 때라서. 근데 너무 개운해서 개운한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앞에 또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와 사람이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아봤는데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완전 여기 진짜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주 가면 거기를 가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러거든요. 여전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계속 제주를 이제 습관처럼 간 거예요. 그때 그 일 하나로? 예. 왜냐면 제가 그때 불면증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탈모도 오고 막 너무 힘들었을 때라서. 근데 그렇게 한두 시간 자서 기분이 막 날아오를 만큼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너무 놀랄 만큼의 느낌이라 그래서 계속 그 느낌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을 아직까지 못 만난 거예요. 다른 곳을. 그래서 아직은 제주만한 곳이 없구나. 혹시 오늘 그 장소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포인트를? 근데 주소가 없어요. 거기가 주소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해변가에 되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또 제가 또 예전에 책 봤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많이 물어보신다고 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광지,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가보고 그 뒤로는 잘 안 가요. 그 마을 돌아다녀요, 마을. 마을 안에 있는 뭐 오름 오르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땡뚱맞은 정자나 나무 테이블 같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 앉아 있거나. 음. 근데 진짜 제주에 가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랑 제주에 가면 되게 후회하실 텐데 자꾸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면 제가 뭔가 막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막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주에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여행 감정이라는 게 또 제 생각에 지금 드는 건데 사람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또 맞아요. 아마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한번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래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선 이런 곳이 참 좋았더라. 한번 이런 거 소개해 주시는 것도 그래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블로그에 제가 못 봤나요? 맛집 하나를 소개했더니 네. 블로그 이웃분이 또 거기 가셨나 봐요. 가셔서 제 이름을 대고 이제 조윤주 작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더 잘해주시고 막 음료로 한 잔 더 주시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아 이게 누구 그냥 뭐 맛집, 뭐 관광지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분들을 또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장님 가게 같은 경우는 제가 SNS에도 몇 번 올렸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뭐 어디가 맛있어 이러면 제주의 음식을 한 상에 다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 가봐 그냥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자꾸 이제 막 메시지 보내시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아예 진짜 조연주 코스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만들었었어요. 올 초에 만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행사에서 여행 관광업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걸 하면 불법이래요. 또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요? 그거를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간다고 해서 모집이 되거나 이러면 그게 제가 불법으로 하는 것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진 않았는데 그런 거 누가 제안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일정을 짜서 할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우리 잘못하면 혹시 괜히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안 했죠.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는 제주 여행 뜬 거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또 책으로 잠깐 돌아와서 네. 또 아버지 얘기를 좀 한번 더 했으면 해요. 네. 어차피 또 제 개인적인 또 이런 질문이니까. 네. 그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서 또 얼마 전에 또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간호를 하시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전에 책에도 혹시 아버지 이렇게 아프신 얘기가 좀 들어있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로 담으면서 또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이었으면 아예 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사소하지만 내 감정입니다 책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전문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맨 마지막에 저하고 대화를 나눈 그 심리 상담사 이혜진 선생님이 계세요. 그 이혜진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하나 딱 캐치한 부분이 뭐였냐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던 말들을 조금씩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는 마음에 힘이 생긴 거래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의 힘이 조금 약하고 부족했다면 그런 마음의 힘이 좀 생겨서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은 저도 찾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거 못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과정을 저도 늘 생각은 하면서도 뭐 때문일까를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말씀이 맞고 이제는 그때 생각하면 아빠 그 병원 생활할 때 간호하면서 병원 생활을 한 반년 정도 했는데 예전에는 그 생각하면 되게 슬펐는데 지금은 그냥 그것도 우리의 추억의 한 조각?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음에 힘이 생겼다. 네.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 마음에 힘이 되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누군가 믿어주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이 책에서 쓰긴 썼는데 물론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뭐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나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빠가 좀 음악하는 것 때문에 저랑 그런 갈등은 좀 있었지만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으셨거든요. 그냥 다 믿고 맡기시는 편이고 제가 한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편인데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제가 간호하고 제가 가장이 되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더 미안해 하시면서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것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응원해 주는 거, 무조건 믿어주는 거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그런 힘이 가장 크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뿌듯해하고 계시겠어요. 작가님 이런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아버지 보시면. 네, 원래 뿌듯해하세요. 딸바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좀 읽었어야 되는데 인터뷰 준비하는 사람이 그것도 안 읽고 오고 제가 죄송합니다 작가님. 다음번에 또 읽고 책 같이 읽고 네. 또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할게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네. 작가님 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네. 된 것 같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인 또 이렇게 고민이 좀 있어서 작가님을 뵀던 게 이제 18년 말 네. 작년 말에 한번 처음으로 뵀죠. 네. 블로그로만 이렇게 작가님과 소통을 하다가 또 굉장히 또 흔쾌히 또 고민 상담을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작가님을 뵈러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제가 그냥 솔직한 나쁜 게 아니라 작가님 이미지가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좀 차가웠어요. 저도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또 되게 또 차가우시고 그래서 딱 표정을 봤는데 오신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렇게까지 좀 처음엔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겉으로 제가 느낀 거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서 챙겨주실 때 요새 그런 말 아시죠? 츤데레. 네,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조현주 작가님도 츤데레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테 보이는 첫인상, 외모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라든가 작가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만났을 때 온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되게 반겨드린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에서는 정말 먼 길 오셔서 되게 반겨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정도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차갑다, 좀 다가가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학창 시절부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막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신경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막내딸들이 애교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막내딸인데도 애교는 없어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시지 제가 애교 부리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너무 단호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좀 있대요. 근데 인상도 차가운데 말도 좀 단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진짜 오래된 사람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츤데레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제만 해도 제 30년 지기 친구가 저한테 뜬금없이 너는 나한테 너무 무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저한테 그래서 왜 또? 그랬더니 평상시에 연락도 잘 안 하고 맨날 나만 연락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락도 잘 안 해요. 먼저 이렇게 오면 답장은 하는데 뭐 이렇게 연락도 먼저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걸 되게 서운해해요. 불만도 많고. 근데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뭘 해주는 건 제가 제일 빠르대요. 그러니까 미워할 순 없대요 또.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얘가 나를 되게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느낄 만큼 제가 표현이 조금 나가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상대가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만큼 표현했는데 상대는 이만큼 느끼고 나한테 너무 무심해 막 이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까? 그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첫 만남, 저도 사람 잘 보고 이러진 못하는데 작가님 그때 처음 뵙고 너무 이게 츤데레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 츤데레가 심하시구나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심한 듯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이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오늘 인터뷰도 좀 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고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감사한 건 저도 이렇게 잘 못 쓰지만 이게 글을 쓰잖아요. 그럴 때만 한마디씩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작가님 덕분에 저도 책을 내야겠다라는 꿈을 또 갖게 됐고 네. 저 이제 다음에 저 만약에 첫 책 내면은 거기 뭐야 이거 다른 작가님들이 써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요? 책 내면은 뭐 추천사. 그런 건가? 추천사요? 네네네. 제가 그런 걸 써도 돼요? 잠깐 영광이죠. 그래요? 네. 좋죠. 네. 그러면 또 제가 빨리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네. 네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 이런 인상적인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 또 속 시원해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츤데레 이런 얘기도 좀 쓰시지 그랬어요. 많이 듣는다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글쎄요. 그거를 그냥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사람은 잘 그쵸, 모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차가운 면도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그대로 좀 드러나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저는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뭐 서로 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럴 땐 좀 차갑고 단호하기는 한데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들에 그렇게 많은 애정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가울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오래 지켜보는 편이라서 처음 만나서 막 봐주고 막 우리 오늘부터 뭐 평생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조금씩 오래 보면서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주의라 분명히 차가운 면도 있겠지만 그건 저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고 사실 제 사람들한테는 저는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또 말 나왔으니까 같이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네. 그리고 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요즘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게 서로의 감정을 잘 봐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주지 못한다는 거 저는 그게 좀 요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쪽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타인과에 있어서 감정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이 막연한가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거 솔직하게 그냥 말하는 편이에요. 여기 책에도 있지만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때는 거절해요. 거절하되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 할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거든요. 선 넘어오지 말라고. 나 정말 많이 참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더 망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잘 몰랐는데 여기 인터뷰했던 그 심리상담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왜요?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못한대요. 맞아요. 눈치 보느라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맞아요. 나 싫어하면 나 미워하게 되면 우리 멀어지면 어색한 사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럼 내가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고 질질 끌거나 우유부단하게 대답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래요. 저도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뭘 했을 때 안 될 거라는 걸 알면 말도 안 되는 부탁 같은 거는 안 하고 서로 감정 건드리는 일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짧으면서 뭔가 뭐라고 누구라 지칭은 안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과거의 연인한테 하는 듯한 메시지인 게 하나 정도 느껴졌어요. 제 생각에 어디요? 하나 있었는데 그래요? 잘 지내겠지 뭐 잘 될 거야 뭐 잘 지내고 이거 있었는데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별일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 모든 사람 지칭한 건데? 그 사람, 뭐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왜 나한테 너무 심오하게만 읽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굳이 안 끊고 기억하도 되겠다. 아니 뭐 그러면은 뭐 그냥 제 해석대로 뭔가 작가님이 이제 한 2년 정도 가까이 알고 지냈지만 뭔가 사랑에 대한 거, 인연에 대한 거에 대한 언급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뭐 작가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난 뭐 사랑의 흔적이라든가 이러에 대한 얘기를 혹시 좀 하셔도 괜찮을지. 그거는 제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꼭 한번 사랑에 대한 책을 써보려고 어디 뭐 따로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이 완전히 뒤바뀐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사랑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로 에너지를 내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에너지 정말 많이 쏟기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노부부의 다큐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99세고 할머니가 97세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아직도 할머니가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그 PD가 할아버지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쉬게 해주는 거. 저랑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랑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그게 좀 생각이 변한 건지 아니면 그 다큐가 워낙 감동적이었던 건지 그거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쉬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실버 세대라고 해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배우는 그 인생의 지혜들 있잖아요. 지금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예전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힘을 많이 쏟지 않는, 힘을 안 쓰게 하는 그 아니요. 힘을 많이 안 쓰게 하는? 아니요 이제 뭐 많이 에너지를 안 쓰는 제가 표현이 너무 이상했나요? 그런 사랑에 대한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사랑은 계획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해보셨고 결혼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도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긴 그 100세 다 가까이 와서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랑에 대한 게 이런 거 같다라고 하실 정도니까 우리는 아직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 뭐 혹시 뭐 연애에 대한 뭐 계획이 좀 없으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계획이요? 뭐 계획을 따로 세우진 않지만 뭐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닫아놓으신 것도 아니고. 네. 왜냐면 또 여러 좋은 이렇게 인연이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인연 많지는 않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대화가 통하는 사람도 좋지만 저는 사실 같이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도 편한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람이 옆에서 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계속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공감이 좀 가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좀 조만간 편안하신 분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왜 자꾸 그렇게 승부에 집착을 하시는지 왜 직원은 못 사시는지. 승부욕. 승부욕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하도 무시를 많이 당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형편상 뭐 학원이나 이런 거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으니까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다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뭐 속셈학원 가고 피아노학원 가고 막 이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게 없어서 사실 책을 읽은 거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친구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쟤네들이 학원을 다니고 뭘 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 더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지만 쟤네들보다 잘해야 된다. 그런 욕심 플러스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좀 악바리 근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조용하긴 했는데 좀 속으로 좀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이를 막 아득아득 갈고 막 1등 아니면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는. 그래서 성적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지나치게 연연했어요. 그 평균이 뭐 요만큼만 0점 몇 점만 떨어져도 막 난리가 났었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다른 분야까지 막 퍼지면서 이게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승부욕이. 그 승부욕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감추고 살죠. 그렇죠. 근데 네. 저도 지금은 감추고 살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꺼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뭐 대결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 하자고 하면 아유 안 할래.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이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굉장히 피곤해지실 거예요. 미리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해요. 그래서 제 친구도 볼링을 저한테 그렇죠. 여기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굳이 우겨서 갔다가 밤 11시 반 12시까지 붙잡혀가지고 볼링을 쉴 새 없이 치고 지쳐가지고 제발 가자고 이제 그만 가자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뭐 하나 딱 잡히면 저도 살짝 겁나기는 해요. 저도 제 자신을 좀 잘 아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가 승부욕 때문에 있었던 일화들 막 이런 걸 들으면 이상하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웃긴데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꺼냈죠. 그래서 승부욕이 웃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상담사분께도 말씀드렸더니 물론 그게 남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가서 막 일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했던 거는 도움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거에서 정말 선을 넘겨서 막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모든 일에 자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승부욕 때문에 외국어 공부도 시작한 게 그거였고. 그걸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혹시 승부욕 때문에 네. 영어도 그렇게 하신 건가?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영어도 최대 많이 했던 시간 하루 14시간. 공부를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죠. 근데 나 벌써 머리가 아파. 그때는 직장생활 할 때였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점심시간에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가시라고 하고 미드 틀어놓고 도시락 먹고 퇴근하는 길에 또 듣고 집에 가면 이제 방문 열면 온갖 천장부터 시작해서 다 단어 다 붙어있고 바닥까지.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영화 돌아가기 리스닝 때문에 돌아가고 문법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해서 그거를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10개월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시작은 승부욕이었어요. 와. 혹시 그러면 지금 글쓰기도 지금 14시간 쓰는 게 가능하세요? 14시간까지는 안 써봤는데 그냥 8시간, 9시간까지는 써봤어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제가 초고는 좀 빨리 쓰는 편인데 그게 그래서 가능해요. 그런 좀 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를 뭐 승부욕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거 하나 딱 붙잡으면 끈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권의 책을 낼 수 있는 작가님의 자격이 끈기. 네, 끈기는 확실히 모든 일에 다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동안 되게 이렇게 꺼내지지 않았던 그 승부욕이 어떤 분 블로그를 보니까
일본어 JLPT를 8개월 만에 1급을 따신 분이 있대요. 독학으로. 아예 일본어 상관없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분 블로그를 다 처음부터 또 읽었어요. 공부 과정을. 그 읽어보니까 그분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잠잠했는데 요즘에 그거에 불타 있어서 올해 안에 따려면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6개월도 안 남았죠. 시험으로 치면. 그거에 굉장히 불타 있거든요. 친구가 그만 좀 하라고. 좀 더 착한 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또. 그런데 이게 조금 혼자 이렇게 자제를 해보거든요. 며칠 동안은 불타올랐을 때. 그래서 자제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일본어는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그런 승부욕이야. 좋은 승부욕이죠. 뭐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포기하신 승부욕 때문에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에서 야 이 사람은 전도하지 마 블랙리스트를 올라가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블랙리스트. 맞아요. 네. 그래서 저 한번 좀 이건 승부욕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겠다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인터뷰가 마무리돼가는데 책 제목처럼 사소하지만 작가님 감정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좀 정의 내리기 참 어렵겠지만 그냥 작가님의 생각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 책 안에 그 마음 상담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이 딱 그거였었거든요. 진짜 사소한 감정은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거. 그래야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려야 살필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래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감정, 사소한 내 감정 알아차리기. 그 얘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감정이 그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렵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화나고 이거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없대요. 근데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수시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좀 돌아보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라는 거를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만 점점 좀 좋아지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마음 관리라는 게 감정 관리 그런 게 모든 기본은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먼저 알아차리기.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랑 또 살짝 연계해서 그 내 감정이 뭔지 순간적으로 알아차려도 아까 제 앞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솔직하게 있는 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그 자리의 분위기를 위해서 조금은 숨기고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런 고민을 여기에 이제 끝에 대화 나눴던 이혜진 심리상담사 선생님하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요. 상담사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보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나 아닌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제가 막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뭐 솔직하고 투명해서 뭐 순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편이고 누가 그러거든요. 우회전 좌회전 좀 하라고 말할 때 직진밖에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끔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툭 말할 때 있는데 그런 게 남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억지로 웃거나 의식해서 막 좋은 말을 해주거나 억지로 뭔가 분위기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나쁜 게 아니래요. 그거는 자신감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이 많이 향상된 걸 수도 있고 순수하고 투명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친구들이 나 살찐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 살쪘어 이러면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로 너무 살이 쪘는데
아니 안 쪘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쵸. 더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반응처럼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아니고요. 어이가 없고 가끔 이렇게 저는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솔직해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 때가 많아요. 그게 저는 차라리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살쪘어 좀 빼 불편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상 또 이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막 싸움이 나는 것도 없고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다는 걸 그 사람이 느끼면 사실 그렇게 뭐 불쾌한 감정 그런 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살쪘나요? 최근에 봤을 때보다. 본인이 블로그에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느꼈으면 뭐. 아, 네.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살짝 돌아서 오셨네요. 깜빡이 정도 놓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말씀을 해볼게요. 네. 앞으로 지금 벌써 4개의 책을 내셨고 이제 뭐 정확히 얼마라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출판 계획이 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앞으로의 조현주 작가님의 책의 방향 그리고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네,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올해 1월 1일 새해 때 제 핸드폰이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인스타그램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분들인가 봐요. 뭐 어떻게 검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익 그게 떴나 봐요. 네. 그것 때문에 DM이라고 하죠.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메시지. DM 폭발했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하루 종일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 하면서 그렇게 많은 DM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해 되니까 사람들이 영어 공부나 토익 점수 이런 거를 검색을 했는지 그게 막 들어왔을 때 살짝 고민이 든 게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쓰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원하는 글을 써야 되느냐를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자기계발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뭐 써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 뭐 영어 선생님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뭐 그걸 써야 되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는 써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이 왜 영어 공부법 책을 안 쓰세요? 라고 하시니까 야 그런 거에 좀 고민이 있어요. 내가 정말 쓰고 싶었던 건 아니라도 누군가 원하면 써야 되나? 그것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글은 어차피 매일 쓰지만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이 책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키워드 이런 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잡힌 거는 독서, 글쓰기, 여행, 뭐 감정, 마음 그리고 외국어 언어 같은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생겨나가겠지만 사실 책은 제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쓰는 사람이니까 어떤 게 먼저 책으로 완성이 돼서 세상으로 또 나가게 될지는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글은 계속 이제 그런 주제들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뭐 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새로운 게 또 생기면 또 하나의 키워드들이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종류의 글들을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독자들의 요구에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고민 중이시다. 네, 고민을 아예 안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게 그냥 단지 한 사람이 그냥 툭 던진 말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을 텐데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필요로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독자들이 원하는 책도 좀 앞으로 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워낙 또 작가님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책이 인기가 있는 거지만 또 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도 내주시는 게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또
글을 잘 쓰는 작가의 또 의무가 또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네. 네. 지금 인터뷰를 계속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볼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 인터뷰 영상을. 그래도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작가님을 찾아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권이 나올 때까지 4권 이제 네 번째 책 지금까지 이제 작가님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신 그리고 기대하시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아무데나 보죠. 네, 여기 보세요. 네. 사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했는데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거의 한 달 차이로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걱정도 좀 많이 하고 그때 누가 내 책을 읽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제 책을 막 한 번에 막 2권 다 구매해 주셔서 다 리뷰 올려주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그때 블로그 이웃분들이나 먼저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기사도 막 써주시고 그랬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께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너무 저한테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서 먼저 인사드린다라고 이렇게 원래 먼저 그렇게 연락 못 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이렇게 연락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 듣고 아 내가 뭐라고 진짜 이렇게까지 매번 신경을 써주시고 뭐 진짜 짧은 그냥 연락 하나였는데도 너무 감사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래도 많이 사랑받았고 응원받았고 그래서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책 나왔을 때도 솔직히 한 작가의 책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거 다 구매해서 읽고 리뷰 올려주시고 막 홍보해 주시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알거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없고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늘 잊지 않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주신 만큼 저도 이제는 좀 외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 있으면 좀 많이 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를 이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는 저도 좀 뭔가 많이 베풀고 싶은데 마음은 어떻게 돌려드리고 베풀어야 될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씩 많이 좀 돌려드리고 많이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요즘에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책 읽고 뭐 독자, 작가로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시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시간 되시면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외부 활동도 좀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만나 뵙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던 분들께도 죄송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못해드렸던 거 혹시 이제 앞으로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네, 좀 많이 나눠드리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한 거의 2시간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 뭐 네. 오늘 귀한 작가님, 에세이스트 조현주 작가님과 시간을 나눴는데 아무튼 영상을 또 잘 올려보도록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후기도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앞으로 나오는 책들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